일단 우리 맨 마지막에 발표해 주신 김현목님, 김현목 원장님, 나이가 이제 55세신데 저보고 나이가 많지 않나요? 라고 여쭤보길래 제가 최근에 아침마당에 나왔던 김형석 교수님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어요. 조선일보에도 인터뷰 기사가 나왔었어요. 근데 그분이 96세. 근데 두 가지 교훈이 있거든요. 96세인데 일단 굉장히 해맑으세요. 주름살도 없고 그냥 정말 96세라고 하기 보기에는 좀 60도 안 돼 보이는 그런 해맑은 표정으로 아직도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 엄청난 일이고요. 제가 이현혁 교수님을 88세 정도 되시는데도 굉장히 존경했거든요. 그분은 개인 사무실에 컴퓨터가 6대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동부 기능이 다른 그런 컴퓨터를 가지고 세상과 소통하고 있는 놀라운 분이신데 그보다 앞서가는 분이 김현석 교수가 아니겠는가. 그분한테 여쭸어요. 어떤 게 행복이냐고 물어봤는데 사랑하는 사람으로 해서 어려운 일을 하고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하대요. 동의하십니까? 네. 여러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어려운 일을 하고 있고 아이들이 성장하는 걸 보면서 막 행복해 하듯이 행복한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어렵게 도와주는 것이 행복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몇 세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여러분한테 여쭤볼게요. 여러분 만약에 인생을 되돌릴 수 있다면 몇 세로 가고 싶으세요? 김혁목 원장님. 30세요. 해주세요. 그분은 60세라고 말씀하셨어요. 60세. 왜냐하면 60세가 되어서 비로소 인생의 안정을 잡고 인생이 뭔지를 알고 그렇기 때문에 60세에 들어가고 싶다는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김영욱 교수가 되돌아가고 싶은 나이가 60이에요. 김영욱님은 지금 현재 어떻게 되십니까? 저 55세요. 네. 지금 강의를 하고 싶다고 했잖아요. 근데 네. 지금 에너지가 있으세요. 하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콘텐츠를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내 콘텐츠가 뭐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 스피치를 쪼개면 세 가지로 쪼갤 수 있어요. What, How, Looks예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What, How, Looks 시작. What, How, Looks. What이 뭐냐면 콘텐츠예요. 내가 뭘 말하지? 내 콘텐츠가 뭐지? 난 교육학인가? 부모 상담인가? 감성 코칭인가? 이런 거죠. 근데 그걸 심화시켜야 돼요. 그걸 독창화해야 돼요. 책에 다 나와 있는 거 가지고 강의하면 가치가 그 정도 수준밖에 평균 60점밖에 안 되는 강의예요. 근데 거기에 독창성이 있기 때문에 남다른 교수기법으로 남다른 컨텐츠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거는 가치가 120% 두 배로 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컨텐츠에는 전문성, 독창성, 참신성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내용이 벌써 많이 들어본 내용이야. 이건 참신성이 하늘로 따로 실추되어 있는 강의예요. 내 컨텐츠예요. 가치가 없는 거예요. 새로운 것, 이게 참신성이거든요. 그 다음에 나만의 독창적인 것, 그 다음에 깊이 있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가,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스피치를 분석해 볼 때 그런 거예요. 내가 말하고 있는 거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 얼마나 독창성이고, 얼마나 전문성이고, 얼마나 참신성이 있는 것인가. 만약에 내용이 너무 10년 전에 대학교에서 강의 들었던 썸머리를 가지고 울거먹는 교수들이 퇴출 대상 1호라고 한참 매석맨 떠들었잖아요. 새로운 걸 주입시켜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참신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스피치를 준비할 때 세 가지예요. 전문성이 있는가, 독창성이 있는가, 참신성이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유기적으로 일반적으로 지금 목표, 주제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실은 일관성이 없는 사람들의 스피치를 가지고 중원보원했다고 하거든요. 오늘 김창중 님이 그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뭘 말하고 하는 의도가 뭐지? 그러니까 준비 안 해가지고 보니까 주저리 생각나는 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피치는 대화할 때는 생각나는 대로 하게 돼요. 근데 여기 나와서 스피치 할 때는 생각나는 대로 말하면 그건 중원보원이에요. 가치가 딱 떨어지는 거예요. 일관성 있게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일사불란하게 달려가서 뭔가 결과물을 도출해야 하는 게 스피치거든요. 그럴 때 그때 청중이 어떻게 해요? 바로 저거예요.
깨닫게 해주는 거거든요. 공감해 가게 해주는 거거든요. 더 나아가서는 감동까지 하게 하는 거예요. 가슴으로 찡하고 뭔가 오는 느낌을 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준비하라. 내가 뭘 말할지 준비하라.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뭘 말해야 되지? 준비해가지고 와야 돼요. 오늘은 12가지 법칙이에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성공의 DNA 만들기도 좋고 성공의 법칙이 말하는 이야기도 좋고 하면 되겠어요. 34쪽을 보시면 중하단에 보면 34쪽 사랑의 기술이라는 게 나오는데 에리 프롬이 얘기한 사랑의 언어예요. 사소한 감정 표현하기. 사랑의 중간 거기서 이렇게 그 공간 밑에 바로 보면 사랑의 기술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못 찾으셨나요? 찾았어요. 네. 네, 사랑의 기술. 거기 5가지 있잖아요. 5가지. 감정 표현하기, 스킨십, 선물하기, 봉사의 손길, 함께 하는 것. 이게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어떻게 하라고요? 사소한 감정을 나 힘들어, 나 요즘 외로워, 나 요즘 기쁨이 넘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게 사랑의 기술이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는 뭐예요? 네, 어루만 줘주고 보도만 주고 스킨십 나누는 거. 그 다음에 내가 마음의 선물을 하는 거. 장미 한 송이든 손수건 한 장이든 나 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랑하게 되면 뭔가 확 퍼주고 싶은 게 사랑이잖아요. 막 먹여주고 싶고 맛있는 거 요리해주고 싶고 그거잖아요.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관성 있게 하는 방법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중원보원 하지 않고 일관성 있게 가려고 하면 주제 선정되어 있는가. 내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가 뭐야? 그 주제 선정 안 되어 있는데 일관성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저 백과점식 나이기죠. 그냥 이것저것 슈퍼마켓식 나이로 하면 되고요. 일관되게 키워드를 정리해줘야 돼요. 지금 사랑의 기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을 하려고 했더니 5가지가 나온 거예요. 자, 따라서 합니다. 그러면 왓을 어떻게 구성해요? 따라서 합니다. 키워드로 로직을 세워라. 시작. 키워드로 로직을 세워라. 로직이 이거예요. LMG예요. 로직. 이건 이론적 틀이고요. 이건 배경 지식이거든요. 키워드로 LNG를 만드는 거예요. 내가 오늘 사랑의 기술이다. 거기 사랑의 기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을 하려고 하는데 5가지 키워드를 뽑아냈어요. 이게 LNG예요. 로직이에요. 이론적 틀을 지금 만든 거라고요. 줄기를 세워놓은 거라고요. 자기를 소개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대학에서 이런 걸 전공했고 대학에서 전공한 지식이 이거고 그리고 대학에서 일관되게 경험한 것들이 이거야. 스펙이 이거야. 그리고 앞으로의 비전이 이거야. 이걸 열정 정도 해나갈 수 있는 에너지를 내가 가지고 있어요. 저는 준비된 인재라고요. 지금 키워드가 뭐였었어요? 대학에서 뭘 전공했는가? 그 다음에 대학에서 어떤 활동과 스펙을 세웠는가? 그리고 내가 앞으로의 비전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 3가지를 끌고 나갈 나의 에너지는 열정. 이거잖아요. 키워드 4가지를 가지고 일사불란하게 나를 소개하는 거예요. 키워드로 LNG를 세워서 말하는 거예요. 그다음 how to say, how looks라고 했잖아요. how to say,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는 4가지 기술이 나오는데요. 지금 제가 지금 피드백 해드리고 있는데 이걸 계속 반복해 드릴 거예요. 네. 그리고 교재 들추면 여기 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필요하신 거 적으세요. 4가지 기술이에요. 첫 번째가 시선이에요. 시선. 눈 맞춤. 대화를 할 때도 그렇고요. 그렇잖아요. 눈높이라고 하잖아요. 대교에서. 눈높이를 맞춰주는 거예요. 눈을 맞춰주는 거예요. 대화할 때도 그렇고 앞에 나와서 강의할 때도 그렇고 앞에 나와서 인사말 할 때도 그렇고 프리젠테이션이나 발표를 할 때도 일단 청중과 시선으로 일단 교감이 돼야죠. 그 다음에 2번째 김영님이 지금 수십 년간 20여 년간 뭐 여러 가지 강의도 하셨을 테고 교사들 교육도 시켰을 테고 학부모회도 운영을 했을 테고 그래서 그런지 소리 나오는 거예요. 이게 100명 중에 1명 나올까 말까요. 이 소리 나왔다는 것은 이미 나는
스피치 주제에 대해서 몰입되어 있다 이런 증거거든요. 제스처 굉장히 중요해요. 제스처가 나와야 돼요. 제스처를 근데 대부분이 여기 처음 오시는 분들은 안 써요. 못 써요. 개념이 없어요. 근데 이 제스처를 쓰므로 내가 그 주제에 몰입하게 되고 열정을 불어넣게 되고 온도를 높이게 돼요. 온도가 높여야 감흥을 일으켜서 청중을 움직이게 할 수 있거든요. 온도가 36.5도도 안 돼요. 밋밋해요. 그러면 아무런 감흥이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스피치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마음을 움직이게 하고, 그래서 행동을 변화하게 하고, 결정하게 하고, 이런 거거든요. 움직이게 하고. 스피치의 목적은 그거 아니겠어요? 어떤 스피치든 간에, 강의든 인사말이든, 프레젠테이션이든, 대화든, 설득이든, 협상이든 간에, 뭔가 감흥을 일으켜서 움직이게 하려고 하는데, 목적이기 때문에, 이 제스처가, 자기 스피치의 온도를 높이는 굉장히 결정적인 도구예요. 그래서 제스처를 쓰고 있는가 안 쓰고 있는가. 면접에서는 예외. 면접에서 제스처 쓰지 않아. 제스처 쓰면 잘못하면 겸손치 못하고 면접자가 될 수 있어서 쓰면 안 되고 그 외에는 제스처가 들어가야 됩니다. 첫 번째가 시선이라고 했죠. 두 번째가 제스처라고 했어요. 세 번째가 먼저 하세요. 보이스. 아주 맑은 목소리, 아주 깨꼬리 같은 목소리, 아주 정확한 발음. 저는 이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물론 발음도 중요하고 음색도 좋아야 되고 하긴 하지만 제가 여기서 보이스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확신에 찬 목소리. 이게 사람을 일단 움직이게 하고 관심을 쫙 주게 해요. 근데 김현웅님은 일단 톤이 좀 높았잖아요. 톤이 높았죠. 그러니까 말빨이 쓰는 거예요. 먹히는 거예요. 목소리에 힘이 있어야 말빨이 먹혀요. 목소리에 힘이 없으면 말빨이 안 서요. 말빨이 안 쓴다는 의미 아시죠? 네. 설득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가다가 떨어져요. 전달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일단 보이스를 높여야 돼요. 근데 또 하나는 따라서 합니다. 침착한 어조가 사람을 끌어당긴다. 시작. 침착한 어조가 사람을 끌어당긴다. 김현웅님이 앞으로 고쳐야 될 게 어조를 쫙 떨어뜨릴 수 있는 게 필요해요. 그래야 쫙 끌어당기게 하거든요. 계속 하이톤으로 막 이렇게 강의하거나 그러면 귀가 따갑고 귀가 피곤해져요. 귀가 피곤해지면 듣는 거를 그냥 포기해버려요. 끝까지 끌고 가려면 템포, 강약, 완급을 넣어줘야 돼요. 그럴 때 좋은 강의, 설득력 있는 강의, 끝까지 집중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게 하는 것이죠. 보이스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 아까 얘기한 제가 포즈, 끊어주셔야 돼요. 포즈. 너무 열정적이면요, 너무 의욕만 앞서면요, 막 하이톤에다가 막 따다다다다다다 내질러 버립니다. 그러면 교감이 안 돼, 교감. 마음과 마음의 교감은요, 언어에서 오는 게 아니라 포즈에서 오거든요. PAUS, 포즈. 그래서 조화석습이 중요한 거 아까 말씀드렸어요. 따라서 합니다. 한 템포 늦춰 반응하라. 시작. 한 템포 늦춰 반응하라. 자, 정리합니다. 그래서 김영님 오늘 처음에 피드백 안 해드려요. 왜냐하면 피드백을 해드리면 오히려 발전의 저해수가 돼요. 우리에게는 각자 학습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자연은 스스로 정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시냇물 흘러가면 물이 정화가 돼요. 그죠? 여러분들도 여기서 많이 연단에 서서 발표하게 되면 스스로 감으로 내 자기 스타일을 만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옆에서 콩나라 팥나라 그러면 더 이상해져요. 그래서 가급적 좋은 교육법은요, 옆에서 간섭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깨닫게 하고, 그죠? 스스로 느끼게 해주는 게 좋은 교육법인 것처럼 스피치도 그래요. 근데 남들이 볼 때는 우리 윤추홍 박사님 유명한 걸 알고 찾아왔는데 별로 배우는 게 없네. 그거 아니고요. 좋은 저의 교수법에 대한 지론이기 때문에 각종 피드백 안 해드리려고 하는데 김영웅님한테는 이제 포즈 필요하고 템포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김창준님 준비가 안 된 것만큼 주문보원 하셨어요. 그러니까 큐카드 이용하라는 말씀 굉장히 많이 드리거든요. A4 용지 반 정도 절단돼서 거기다가 적어가지고 키워드 그리고 보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PPT로
만들어서 프리젠트 하시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PPT를 만들어 오시든 아니면 큐카드로 내가 말하고자 하는 요지를 그러니까 스피치 개요소, 아웃라인을 적어 오시든 그래서 보면서 말씀하시면 아주 짜임새 있게 일목요연하게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준비가 안 된 스피치는 천하장사가 정사가 아닌 다음에야 좋은 스피치를 할 수 없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송채윤님 오늘 처음 나오셨는데 이제 그 목표에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발등에 불이 떨어져 간절함을 오셨기 때문에 이제 만나면서 이렇게 됐고 신희선님도 절박한 목표를 가지고 계셔서 조만간에 운칠기삼이라고 있잖아요. 운도 공을 들여야 따라온다는 건데요. 이제 공을 들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절박하니까 그럼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저는 궁죽통이란 말을 굉장히 좋아해요. 궁하면 통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통하는 날이 오실 거예요. 오셔서 하시면 되겠고 이승근 형님 짜임새 있게 지난번에 저분은 이제 안에 있는 거 트라우마를 다 털어보시는 거예요. 오프라 윈프리처럼 10살 때 친척 오빠한테 성폭행을 당했다는 그 엄청난 일을 세계 만방에 털어놓았듯이 털어놓으면 그때부터 자유로워져요. 아까 여기서 얘기했죠. 뭐요? 자기 감정을 다스릴 수 있을 때 자유로울 수 있다고요. 내 안에 있는 걸 털어놓으셨어요. 실패하는 이유는 실천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기 캐치프레이즈가 액션, here and now, and you, with you. 그리고 교재 이름도 액션이에요. 액션 스피치. 액션이 중요하다. 실행력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교재 발표 기술이란 발표 연습